이것을 보면 세계의 트렌드가 보인다. 위클리픽 시간입니다. 김지윤 박사님, 오늘은 어떤 이슈를 준비하셨나요? 네, 이번 주 제가 고른 첫 번째 픽 함께 보시죠. 바로 우한에서 만나요입니다. 우한은 다들 아시다시피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곳이죠. 그래서 이 전 세계를 팬데믹의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다 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최근 우한시에서 우한 관광을 홍보하는 영상을 제작 공개해서 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 영상인가 보죠? 네.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화려한 도시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심한데요. 어린아이도 보이고 네. 부모도 보이고. 일상을 보여주네요. 네. 우한에서 만나요. 올해 초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피해가 컸던 중국의 우한인데 이제는 이렇게 관광을 독려하고 있네요. 네, 사실 중국 우한이 코로나19가 가장 처음 유행했던 곳이죠. 네. 그래서 사망자가 4천 명 이상 나왔었고요. 또 확진자도 5만 명 이상 나왔었는데 지금은 몇 개월째 중국 정부에 따르면 감염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는데요. 야전 병원이 있던 곳에는 코로나19 기념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곳에서는 우한 방역 당국이 얼마나 노력하고 성공했는가를 자화자찬하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난리이고 또 우리나라도 오늘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넘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마냥 보기가 편하지는 않은 영상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해외 누리꾼들도 최소한 관광하는 시점 정도는 좀 가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눈치가 없다라는 비판이 있고요. 예. 그리고 코로나19를 맞이하고 싶으면 우한을 가라라는 조롱이 섞인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 여름에도 좀 비슷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WHO가 전 세계 1일 확진자 수가 또 최고치를 넘었다. 이런 발표를 했었는데 중국 우한의 한 워터파크에서 광란의 파티를 한 겁니다. 저 때 기억나거든요. 네, 그때 수천 명의 인파가 마스크도 쓰지 않고 정말 다닥다닥 붙어서 코로나19가 다 끝났다는 걸 즐기는 듯한 그런 모습을 즐기는 바람에 외신들의 비판이 정말 쏟아졌었죠. 그렇죠. 근데 그런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중국이 현재 팬데믹 상황에 대해서 그다지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중국은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원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우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미국이나 이탈리아, 인도와 같은 다른 나라에서 발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연일 보도를 하면서 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는 중국에서 발원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또 최근 WHO에서는 감염병을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는 학자가 지금 중국의 윈난성의 한 박쥐 동굴이 아마 첫 발원지인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더군다나 이런 기원서를 차치하더라도 이 초기에 우한에서 확진자 숫자를 확 줄이면서 거기다가 은폐까지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초기에 전 세계로 확산되는데 그 책임론에서는 정말 자유롭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건 좀 너무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그렇죠. 들어요. 투명하게 공개했다면 피해가 분명히 줄을 수도 있었다라는 지적이 있죠. 근데 오히려 중국은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방역을 얼마나 잘했는지 지금 자화자찬의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고요. 중국 내에서 이름 있는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의 애국주의를 고취하는 영화를 한 편 이상 만들어라라는 중국 당국의 지침이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이 방역 승리를 홍보하는 그런 드라마와 영화가 실제로 제작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베이징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대외적으로는 체제를 선전하고 대내적으로는 민족주의를 고취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불만을 좀 만회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책임은 다른 국가에 떠넘기고 자기들은 발을 빼고 그러면서 국제사회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또 그 와중에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는 의료적으로 대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향력을 행사를 하려는 것인데요. 사실 G2 국가라면 이런 행동보다는 책임지고 또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의 전 세계적 고통에 공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 픽, 우한에서 만나요 살펴봤고요.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최근 아프리카에서 급증하고 있는 문제를 두 번째 픽으로 골라봤습니다. 두 번째 픽.
네, 바로 아기 공장입니다. 그럼 무슨 어린이들이 일하는 공장 이렇게 아동 노동력 착취 이런 얘기인가요? 글쎄 그것도 굉장히 참혹한데요. 이보다 더 참혹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여성을 납치하고 성폭행을 해서 임신을 시킨 후 출산하게 한 후에 그 아기를 매매하는 불법 시설을 의미합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암암리에 아주 굉장히 성행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한 아기 공장이 적발이 되면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더 집인가 보죠? 네, 나이지리아의 한 시골 마을이고요. 지금 저 여성들이 구출된 사람들입니다. What that bring you here? What bring you here is because of your baby. Is what bring you here. Are you pregnant? I say yes, I'm pregnant. They say, hey, that is because of the baby the woman bring me. They said they're going to take my baby from my hand. How much then they sell the baby? Each baby, how much then they sell them? If they born baby girl, they will say 250,000. And if they born a baby girl, 너무 끔찍하고 정말 잔혹한 현실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적발된 이 공장에서는 심지어 여성을 성폭행하는 남성을 고용까지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임산부를 납치한 게 아니라 납치해서 성폭행을 하는 남성이 있었다. 네, 감금을 하고 성폭행을 하는 것인데 이게 마치 카르텔처럼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아원이라든지 산부인과 클리닉과 연계가 되어서 조직적으로 움직인다고 해요. 그래서 어린 소녀를 감금을 시켜서 성폭행을 하고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네, 아기를 사는 사람이 없으면 파는 사람도 없을 텐데 누가 아기를 왜 사는 거죠? 이제 구매자는 이제 주로 불임 부부라든지 그리고 성매매 알선업자 그리고 종교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말 하기 참 그렇습니다만은 이 남자 아기들이 조금 더 비싸게 거래가 된다라고 하고요. 남자 아기 같은 경우는 농장이나 광산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또 여자 아기는 매춘 그리고 심지어는 종교의식에 제물로 희생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 정말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이 인신매매가 얼마나 심각한지 나이지리아에서는요. 바로 인신매매가 금융사기나 아니면 마약 밀매 이 다음에 세 번째로 흔한 범죄라고 하더라고요. 흔한 범죄군요. 맞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에서 인구와 경제 규모로 제일 큰 국가죠. 그렇지만 빈부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절반 이상이 여전히 식량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식량 부족이죠. 그런 얘기도 들리고 결국 이러한 가난이 지금 인신매매를 부추기고 있고 아기 공장이 생겼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뿐 아니라 이 미성년자들에 대한 그런 사고 파는 암 시장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네. 유엔에 따르면 연간 75만 명에서 100만 명 정도가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지금 인신매매의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 네, 더 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경제난이 굉장히 심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인신매매 업체들이 더 극성이다라는 거고요. 또 더욱 참혹한 것은 심지어 자신의 아기를 자발적으로 이 인신매매 업체에 파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경우는 정말 국제사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픽이었습니다.